안녕하세요. C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존입니다. 오늘 토요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여기 시간 보시면 지금 11시 58분입니다. 아직 자정이 안 됐어요. 네, 한 2분쯤 있다가 자정이 되는데 아마 또 이렇게 게을러서 내일 하루 일요일 날 영상 안 찍고 지나갈까봐 오늘 이제 짬을 내서 좀 일찍 시작해 봤습니다. 일단 이 가격은 조금 있다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2분 후에. 지금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플 SEC에서 소송 증권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지금 아주 핫 이슈가 됐죠. 네. 그래서 그거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보자. 네. 그래서 제가 쓰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리플 SEC 소송 소식을 듣고 나서 간략하게 좀 보시면 SEC가 리플사와 그 크리스 라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해서 XRP를 판매한 거에 대해 증권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아주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뭐 여기저기 좀 소식을 좀 둘러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이게 일단은 아주 큰 악재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SEC라는 아주 권위 있는 미국 금융기관이 이 XRP 판매를 XRP가 증권이라고 가정하고 이 소송을 건 거니까요. 그거를 증권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라 증권이라고 아예 가정을 하고 이런 고소를 한 거니까 굉장히 큰 악재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팩트를 좀 받아들여서 좋지 않은 소식이다 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다.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몇 개 보시면 개미들을 털기 위한 작전이다. 또 쇼다. 아니면 정말 이제 리플을 망하게 된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금 좋게 보려고 하면은 나름 뭔가 이게 곧 역발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면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안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면은 정말 이보다 큰 안 좋은 뉴스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 사실과 주장이 난무하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여러 주장들을 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결정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제 글에서 블로그에서 여러 번 썼지만 CJ 양도 같은 생각이지만 XRP는 증권이 아니다. XRP가 증권이라 그러면 정말 세상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inconsistent 결정이 consistent 하지 않는 결정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사실과 거짓으로 이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컨센서스라는 그 미국 정부나 또는 이 증권법을 다투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과 거짓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XRP가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저는 여전히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난다면 저는 아직도 그렇게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재판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거냐면 증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이번 XRP 판결로 인해서 업데이트 됐다 또는 바뀌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컨벤셔널 증권 개념으로서는 XRP는 증권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XRP가 됐다 그러면 그 결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작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우리 사회가 이 시장이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결과물이고요. 그랬을 때는 향후 증권의 개념은 그 컨벤셔널 증권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른 증권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 첫 번째로 나오고 사실과 주장이 난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겁니다. 여전히 저는 리플은 컨벤셔널 증권 형태는 아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법정에서도 그렇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사실과 자기 생각을 정리한 후에 이 자세, 리플 투자에 대한 자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예, 업데이트라는 게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꾸준히 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업데이트고요. 아니면 팔든지 더 사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대응의 종류로는 추매를도 할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손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낮게 사신 분들은 겁이 나서 일부 익절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예 다 털고 재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들고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네, 이런 결정들을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응을 저도 어디 가서 안 빠지는 리플 바인데요. 그 말이 리플을 좋아한다는 말이 리플을 사면은 이게 10,000원, 100,000원 갈 때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는다. 그게 리플을 좋아하거나 리플 빠돌이라는 건 아니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리플 바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 때 대응을 하시되 그 리플이라는 리플 투자를 아예 떠나지 않는 거죠. 계속 인볼브 되는 거죠. 팔고 나중에 사더라도 또는 계속 가지고 있든 꾸준히 이 리플의 성세, 흥망성세를 같이 해보겠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제가 리플 투자를 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어떤 기계적인 매크로 뉴스가 바뀌든 대응을 해야겠죠. 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각자 하시고요. 저의 대응 방법은 뭐냐? 네, 저의 경우는 네, 그냥 가지고 간다. 왜 그냥 가지고 가냐? 왜 충분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파도를 왜 타지 못하냐? 저는 저의 그 투자 매매하는 그 매매를 제 스스로를 믿지를 못해요.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는 거는 제가 믿지만 중간에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거를 저의 판단 능력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소풍을 봄 소풍, 가을 소풍 12권을 갔는데 단 한 번도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시골 친구들 제가 시골에 집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집이 시골 친구들하고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이렇게 고돌이 같은 걸 고스톱을 치잖아요. 그 수많은 그 명절 기간 고스톱 동안 한 번 정도 돈을 가지고 따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랑 운이랑은 좀 맞지 않다. 그런 거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건 좋은 대응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액티브하게 대응하셔서 개수를 늘리든지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리플 투자를 계속 하실 거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리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시간으로 조져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 초반에는 저도 리플이 거의 99%였거든요. 아주 초반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됐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리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리플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댓글에도 가끔 이런 얘기를 쓴 것 같은데, 리플 빠돌이가 존버를 하려면 몰빵하지 마세요. 네, 그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거는 제가 너무 주제넘는 소리 같고요. 네,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종가 2967일이 됐네요. 2967일. 아마 비트코인,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들고 있었는데 2967000 이게 지금 가격이고요. 리플은 얼마인가요? 네. 이더리움 먼저 볼까요? 네, 이더리움은 가가 716400 조금 플러스가 됐네요. 리플 좀 안타까웠죠?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29원. 329원. 네, 마이너스 47%. 네, 이거를 몰빵하셨다면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자기 그 가처분 투자 자산의 거의 전부를 이거에 담았는데 일주일 만에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절대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자기 투자 자산이 올랐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러면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시죠? 네. 그러면 몰빵으로 존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났는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다.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분산 투자 하세요. 얼마만큼의 분산 투자를 해서 끝까지 가져갈 건지는 뭐 본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대략 비트, 이더, 리플이 한때는 동일한 비율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한 20-30% 됐던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 된 적도 있고, 한참 또 올라서 거의 40%까지 간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겠네요. 그렇지만 뭐 저는 리플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 정도 나름 큰 포션을 가지고 분산 투자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15% 상승했네요. 네. 비트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나머지 이 정보는 나중에 놓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는데,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듯이 없듯이로 해야 됩니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몰빵엔 존버가 없다. 존버하시고 싶으시면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